아, 제가 그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 미치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실패하거나 학교 교육에 이제 실패라는 의미가 실패 그러면 굉장히 강한 어조지만은 영어로 얘기하면 school education deficit. 그러니까 스쿨 에듀케이션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습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이제 공부를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놓고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high instance disability는 학교 교육의 실패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어른이 하는 학교 교육의 실패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장애일 수 있다. 장애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아이들을 이만큼 배울 수 있는 아이들, 정말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인지,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잘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데이터 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이제 4학년 아이들, 8학년 아이들, 12학년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스탠더다이즈드 표준 그 검사를 해서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해서 이제 국가 그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더럴 그 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면 중앙 정부에서 에듀케이션에 관계되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올리거든요. 그러면 퍼블릭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에듀케이션에 있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보면 4학년, 8학년, 12학년 아이들의 학습 그 프로피션시 레벨이면 자기 그레이드 레벨, 그죠? 자기 그레이드 레벨을 우리가 보통 이제 90% 이상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인스트럭셔널 레벨이라고 그래요. 그 선생님의 레슨 레벨이라는 거죠. 그럼 9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95% 이상이면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인디펜던트 러너들이라고 그래요.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외의 아이들은 전부 다 frustration 레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frustration 레벨이라면 아이들이 이제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어하고 선생님 학습을 잘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proficiency 레벨을 만나는 아이들이, 밑하는 아이들이 한 35%, 40%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레이드 레벨에서 아이들이 이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물론 이제 거기서 쫙 있지만은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 이제 바닥에 있는 아이들일 거고 이제 뭐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은 그 데이터 상으로 35%, 32%, 34% 이러거든요. 그러면 4학년이면 아이들이 이제 취학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얼리 리터러시라 그래서 킨더가든하고 1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거의 읽기를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운드를 내는 읽기 정도는 맞춰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플루언시 빠르게 읽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읽어도 그냥 떠듬 읽으면은 그게 이해력에 지장이 돼요. 의미를 잘 못 알아요. 그러니까 스트러글을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쫙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아도 이렇게 쫙쫙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야지 그 글자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서 춤을 춰야지만 그게 이해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상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영상이 머릿속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늦어버리면 이제 이해력에 문제가 생겨요. 잘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까지 하고 이제 고 2학년 때 하면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우리가 날리지 러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learn to read라면은 K 킹더가든 만 5살에서 만 7살까지 우리가 learn to read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배우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3학년부터는 뭐냐면 read to learn이 돼요. 그러면 이게 read to learn 이면 무슨 말이냐면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리딩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의 어떤 기여죠. 이 준비 기여예요. 펜싱 선수가 이게 있어야지 아이들이 펜싱을 하잖아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니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고 볼이 오면 어떻게 치고 백스트로크는 어떻게 하고
forward stroke는 어떻게 하고, 그죠? 그러면 러너들은 달리면서 맨날 달리기 때문에 발을 많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발을 디딜 때 어떤 스냅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기어를 시키고 아머를 짚고 갑옷을 입히는 것 같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리딩은 아이들에게 읽기 실력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와 그 스펠링, 그 받아쓰기 같은 그 쓰기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맞춰서 쓰는 것과 그다음에 창조적으로 쓰는 것, 우리 작가들이 이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이 컴프리헨션과 라이팅이 이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공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그때 2학년까지 해서 아이들이 읽기를 실패하면 그 아이들이 학습 장애로 넘어올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3학년과 4학년 때 미국에서 학습장애 아이들이 확 이제 완전히 스카이 락킹이라고 그럴 정도로 로켓 발사하는 것 같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 그래프 자체가 제가 한국 데이터는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한국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워낙 한국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미리 막 아이들을 준비를 시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웬만큼 미국에 반대되는 퍼센티지로 그렇게 할 것 같고, 나머지 한 20% 30%의 이제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 교육 철학이 분명해서 이제 아이들을 미리 안 가르치시는 부모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케어를 할 시간이 없고, 또 한국에도 이제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화가 있고 부모님이 이제 뭐 아이들 유아 막 그런 그 살해 사건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일찍 부모가 된 사람들, 아니면은 부모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아이들을 방치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는 없잖아요. 단지 그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어느 쪽이 더 높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도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비슷하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처지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에 가서 학습으로 아이들이 이제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학습장애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능이 괜찮으면, 지능이 70이 넘으면 학습장애아가 돼요. 다른 레이블은 붙일 게 없어요. 근데 아이가 멀쩡한데 읽기를 못 배우니까 이제 학습장애아 레이블을 넣는데, 물론 학습장애아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뉴럴라지컬 문제고, 이제 학습장애 아이들이 정말로 장애가 있다, 임페어먼트가 정말 있어서 이렇게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굉장히 러닝 디서빌리티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해서, 이거를 왜냐면 이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파워잖아요. 파워가 생겨야 정책도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좀 더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에 맞는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그 다른 학습, 학교의 학습에 있어서 학습장애라는 레이블을 딱 줘버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벌써 학습 장애 아니까, 장애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의 노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다른 아무 장애가 없는 아이인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왜 얘가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 학습 장애가 있어서 얘가 못하는 거구나. 그러고 어떻게 돼요? 체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력이 10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그 하이 인스턴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하이 인스턴스라는 게 너무 케이스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엔 이 아이들이 이제 장애가 살짝 마일드한 장애들이 있는 아이들이고, 거의 다 이런 장애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관계되는 장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는 아이들의 장애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부를 못하도록 하는 그 요인을 소거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특수교사들의 역할이고, 또 그 특수교육에서 그 종사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다른데, 이제 음식 얘기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 게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죠? 미래의 시민들인데 미래의 나라의 국민들이고 시민들이고 이 전체 우주를 살아나가야 될 우주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각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후손들이잖아요. 후배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배들이고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우리들의 후배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지금 아이를 낳는 연령, 엄마인 갓난쟁이든 아니면 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취학 연령의 아이를 두신 엄마들도 이렇게까지 밖에서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일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자라질 않고 한국에서 다 자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저처럼 미국으로 온 사람은 아, 어쩔 수 없는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한국 김치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살아도 이제 한국 음식을 집에서 먹는 음식이 거의 8, 90%가 한국 음식.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어린아이들에 맞춰가지고 먹다 보면 아이들이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제 재밌게 사주느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저희가 진짜 아이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면 100% 한국 음식으로 한국 음식을 안 먹으면 먹고는 싶지만은 미국 음식을 안 먹는다 그래서 막 그립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렇게 경우를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한국 케이스는 뭐 잘 모르지만은 한국도 엄청나게 외식 문화가 엄청 이제 발달이 된 건 알고 한국을 한 번씩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완전히 막 상가 1층이 다 이제 식당 1층과 2층은 거의 식당 아니면 부동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다음에 커피숍 그죠? 전부 다 먹는 음식점이 거의 대다수고 또 뭐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은 그건 뭐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한국에서 뭐 유행하는 치맥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한국도 결국에는 이제 외국을 따라오지 않을까, 미국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저는 이제 특수교육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 음식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요즘 이제 어른들도 외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 손으로 내가 무엇이 들어갔는가를 그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음식을 이제 먹는데 그 음식에 아이들이 이제 그 음식만 먹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장애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먹는 게 피키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가 다 이제 감각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감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의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다른 아이들을 한번 딱 맛보면 이게 무슨 음식 무슨 맛을 딱 기억을 하지만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네가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할 수 없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죠? 긴장을 하고 아이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긴장하면서 앵xious 하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신경이 곤두 쓰게 되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항을 하죠. 자기가 안 먹어본 거, 안 만져본 거, 냄새를 안 맡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 이제 요 자폐 아이들이 이렇게 뭘 갖다 주면 이렇게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벌써 냄새가 왜냐하면 입은 맛을 보는 거는 벌써 입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 아이들이 냄새를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내가 아는 냄새가 아니면 거부한다고요. 똑같은 음식이어도 똑같이 누들이어도 내가 먹어본 누들과 내가 먹어보지 않은 그 냄새에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거죠. 후각이 발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탁탁탁탁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물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모든 아이들은 그래요. 모든 아이들은 아무래도 세상을 아직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얘네들이 세상을 배워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물적 감각이 훨씬 더 빨라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지금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학교 교육이고 이제 어른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게 그 막 태어나서부터는 그냥 인간 동물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동물인데 이 인간 동물을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동물
만도 못한 놈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고 인간 말종의 모습을 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동물보다 못한 놈 이런 욕이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 키워 나가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보면은 부모가 그냥 아무거나 대충 해서 줘서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은 별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피키해가지고 정말 뉴트리션을 제대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음식들을 가리고 애들이 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들, 입을 엄청 가리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이너프하게 양을 많이 먹지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또 이제 요즘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irregularly 먹는다는 말이 정식으로 하루에 3끼면 3끼, 하루에 2끼면 2끼 매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어느 날은 1끼 먹고 어느 날은 4끼 먹고 어느 날은 3끼 먹고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죠. 그다음에 너무 과식을 해요,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가 고프면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불규칙하다 보면은 그리고 음식이 많지를 않고 그러면은 과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어릴 때 얘기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생활이 어렵고 이런 친구들 옛날에 제가 이제 선생을 할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젯밤에 뭐 먹었니 하고 물어보면 무슨 뭐 프렌치 프라이즈 튀겨서 먹었다. 프렌치 프라이즈 먹었다 그러면 그 프렌치 프라이즈는 왜냐면 제가 그 집에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 프렌치 프라이즈를 10명을 먹이려면 그 돈만 해도 만만하지가 않은데 그렇게 할머니가 돈을 썼을까 싶어서 물어보면 이제 프로즌 그 프렌치 프라이즈를 튀기는데 그럼 누가 튀겼냐? 그럼 뭐 자기 이제 뭐 커즌이 튀겼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정확하게 이제 저녁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외식을 하거나 너무 많이 그렇게 남이 만든 음식들. 그러면 이제 그 음식들이 남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내가 신경을 써서 만드는 음식과 이제 애기들 유아식 만들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유아식을 엄마 손으로 좋은 그 뭐죠? 유기농을 사다가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아이에게 정성을 들여서 먹이는 그 아이들과 엄마가 그냥 거버나 이런 그 뭐죠 자에 병에 들어있는 그런 거를 믿고 그걸 뭐 일부러 아이에게 해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나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믿고 아이한테 먹이는 엄마, 그것조차도 안 먹이는 엄마. 그죠? 엄마라 그래서 죄송해요. 어른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 제가 한번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드 푸드를 많이 먹죠. 그죠? 프로세스드 푸드라는 게 뭐예요? 햄, 소세지, 뭐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뭐 핫도그 같은 이런 것들, 뭐 이런 음식들이 고기죠. 다 고기지만은 프로세스드 푸드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드 푸드는 잴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그죠? 스팸 맛있잖아요. 안 먹어서 그렇지 정말로 제가 한번 이렇게 구워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일단 프로세스드 푸드.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그리디언트라 그러는데 영어로 그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영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정확하게 이제 인그리디언트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메이드 프로즌 푸드들, 그죠? 또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렇게 팩을 해서 파는 음식들. 그러면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이제 뭐 샐러드 종류로 해서 이제 콜드 푸드들 많이 그렇게 해놓고 또 핫푸드도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프로즌 푸드라는 게 뭐예요? 미리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는 전부 다 얼려 가지고 밑볼 같은 거. 그죠? 그다음 뭐 프렌치 프라이즈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스파게티 뭐 해서 가지고 와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이렇게 딱 돌리기만 해서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다음에 이제 프리믹스드 소스들이에요. 양념들. 그래서 소스들, 그다음에 드레싱들, 샐러드 드레싱들, 그다음에 이제 시즈닝들. 그래서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를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보면은 한 아일 그 긴 아일 전체가 이런 소스 종류 있잖아요. 드레싱 종류, 소스 종류, 시즈닝 종류. 저는 이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저 안에 각자 무엇가 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많은 그런 드레싱 종류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데 드링크들이에요. 굉장히 드링크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미국의 아이들이, 어른도 그래요. 제가 어른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물을 잘 못 마셔요. 맹물을. 그러면 맹물에다가 뭘 요만한 걸 하나 타서,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플레이버를 넣어 가지고 그래야지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만한 팩에다가, 그죠? 주스를 해 가지고 빨대만 이렇게 딱 뜯어 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서 마실 수 있게 그렇게들 만든단 말이에요, 주스들을.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음식들은? 공장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한동안 아무래도 특수교육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아이들, 미국 그 어른들,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저 친구들은 무엇이 저렇게 몸을 크게 만들었을까?' 인제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제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학에 인제 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굴도 호리호리하고 인제 여기 어깨도 호리호리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인제 다 하고 나서 인제 굿바이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면은 하체가 엄청 두꺼워요. 그게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거예요. 이 위와 하체 사이가. 그러면은 인제 아무래도 선생이다 보니까 인제 쳐다보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한번 수업 시간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인제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파티를 하는데, 인제 제가 농담으로 맨날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인제 잔치 음식을 먹으러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파티를 하면은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떠들러 와요. 먹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거고, 음식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특히나 남 앞에서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농담으로 다 저기 파티에 오기 전에 이미 먹고 오거나 파티 끝나고 가면서 맥도날드에 들려 가지고 다 먹는다고 인제 애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제 웃으면서 '아 그러면 메이크 센스가 된다. 왜냐하면 고렇게만 먹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뭐 이러면서 인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인제 제가 찬찬히 인제 여기 사는 세월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물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생각보다 몸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다음부터 유심히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마켓을 가면 야채들과 이런 걸 사지만 사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가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미국 음식을 뭘 하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미국 음식도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막 스파게티도 소스 그냥 뭐 이렇게 캔에 담아져 있는 거 애들을 먹이려고 담아져 있는 거 병에 담아 있는 소스들을 사서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배우고 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소스를 만들어서 스파게티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인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 친구들이 어쩌면은 이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드레싱 종류들 있잖아요. 소스나 그다음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런 시즈닝들, 고런 거와 이 드링크 종류가 아닐까, 마시는 거. 왜냐하면 미국 친구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제 마시잖아요. 뭐 독일에서는 뭐 맥주를 마신다 그러고 프랑스는 와인을 마신다 그러고 이태리도 와인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인제 미국 친구들은 소다를 마신단 말이에요.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뭐 그 사이다 같은 거, 이런 인제 이런 거를 많이 마시잖아요, 아이들이. 그다음에 아니면 티를 마시거나, 그럼 콜드 티에도 설탕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이런 걸 마시면서 몸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거는 우리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멘탈, 그 정신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외식을 하고 남이 만든 음식, 공장에서 만든 소스 뭐 이런 거를 쓰는 게. 그러면 인제 한국 그 재료들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국 음식은 저는 이렇게 인스턴트화 못 될 줄 알았거든요. 어머 근데 햇반이 나와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햇반을 마이크로웨이브에다 한번 돌려서 먹어 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 음식이 아니야.
쉘프 음식이야. 이제 그러니까 선반에 이렇게 우리가 쉘프 푸드라 그러는데 쉘프에 있는 푸드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냉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아무리 안 돼도 1년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불고기 양념, 돼지고기 양념, 뭐 닭고기 양념 뭐 해서 소스 종류들이 쫙 해서 선반에 이제 미국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을 만들지만은 집에서 내가 쿠킹을 많이 한다 그래도 이런 소스나 드레싱이나 시즈닝을 사다가 하는 쿠킹은 그건 100% 쿠킹이 아니에요. 프로즌 푸드를 스파게티를 만들면서 우리가 프로즌 이탈리안 미포를 사다가 스파게티를 만들면 이건 100% 내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사다가 토마토 그 자일 뭐 병에 들은 거든 캔에 들은 거든 사다가 스파게티를 만든다 그러면 이건 100% 집에서 그냥 누들만 삶은 거지. 내가 한 일은 누들 삶아가지고 스파게티 소스 섞어서 데운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순수한 그냥 절반만 집에서 쿡한 거고 절반은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제가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데 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스쿨 런치를 5살에서부터 먹기 시작해요. 만 5살에서 18살까지. 그럼 12년 동안에 이제 스쿨 런치를 먹어요. 한국 아이들도 요즘 그러잖아요. 이제 무상화가 돼서. 근데 이제 한국하고 제가 이제 미국 영어로 이거를 강의할 때 제가 한국과 미국의 런치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스쿨 런치는 미국에서는 쿠킹을 안 해요. 음식을 안 만들어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거의 프로즌 음식이 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힐업을 한다 그래. hit이 알죠? 열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그릴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스토브 같은데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쫙 돼 있죠. 이제 대형 이제 카페테리아니까 거기다 해서 이거를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일도 생 과일이 아니라 뭐예요? 익은 과일, 그죠? 그 조리한 과일이죠. 그 다음에 야채도 전부 다 익힌 것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쿨 런치에는 프레시한 음식이 없어요. 한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모든 학교에 영양사가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놀라운 일이거든요. 학교마다 학교에 키친이 있어서 아이들의 음식을 점심을 만드는 학교들은 영양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메뉴를 영양사들이 짜잖아요. 그리고 영양사들이 짜가지고 안에서 쿠킹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노동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지만은 아이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을 비교해서 아이들이 먹는 런치를 비교하면 한국 아이들은 엄청나게 행복한 아이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엄마가 만든 음식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순수하게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 뭐 어떤 음식을 사람이 안 만들고 기계가 만들었나 이러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따뜻한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양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러면 이제 아이들 다독이면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노력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미국에도 런치 마니터들이 있지만 런치 마니터들은 이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고 음식을 그냥 조용히 음식 먹게 하는 마니터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에 무슨 그 지키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이 친구들이 지키지만 아이들이 음식을 다 안 먹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더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아이들을 다독이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서서 지키고 아이들이 이제 까불고 막 이러다 음식 쏟거나 음식을 던지고 막 그냥 음식 던지면서 뭐 싸운다든지 까분다든지 논다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런치 마니터들이 있는 거지 그런 다른 한국 기능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미국의 아이들이 만 5살에서 18살까지 학교 음식을 먹어요. 학교 런치를 먹잖아요. 근데 이 런치들은 전부 다 무슨 런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즌 푸드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진짜 브라운 푸드들이에요. 많은 음식이 거의 튀긴 음식들이죠. 그죠? 그래서 익혀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 5살에서 18살까지면 그죠? 만
5년을 집에서 살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만 5살부터 이제 18살까지 학교를 와서 하루에 한 끼를 학교에서 먹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런치를 먹는 아이들은 그런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서버번 에어리아의 아이들은 중산층에서 학교에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런치를 팩을 해주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런치를 팩을 해주는 때 부모님들이 무슨 과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줘.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손을 안 대요. 집에서도 그렇게 잘 안 먹는데 런치에 이제 부모님들이 뭐 야채도 이렇게 막 해서 좀 넣고 뭐 과일도 넣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팩에 들은 요구르트들 뭐 아예 그냥 우리가 코스코나 이렇게 이런 데를 가게를 가면 아이들 런치를 아이들을 싸서 줄 수 있도록 요만큼 조금씩 조금씩 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과일도 그런 데 담겨져 있고 이제 전부 다 그러면 그거 하나씩 이렇게 런치라는 게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프리스쿨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결국에 런치 다 열면 이제 아이들이 다 케이스로 패키지예요. 가게에서 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하나 정도 가게에서 안 산 거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만든 뭐 피넛버터 샌드위치 정도 아니면 햄하고 치즈만 들어가 있는 정말 맛없어 보이는 그런 샌드위치 정도. 그러면 이제 햄도 프로세스드 푸드죠. 치즈도 프로세스드 푸드죠.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는 런치인데 거기다 뭐 레더스 그 상추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은 해가지고 이제 보내시는데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끼를 먹어요. 그러면 아침은 이제 집에서 뭐 오트밀이든 뭐든 이제 간단하게 먹고 오잖아요. 먹고 오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이제 그런 런치를 먹으면 이제 저녁 한 끼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녁 한 끼를 어떻게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이제 밖에서 일하고 오는 길이고 이러면 미국에서는 워낙 외식이 워낙 많이 그거 되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오다가 이제 뭐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보통에 이제 평일에는 나가서 잘 안 먹죠. 주말이나 돼야 그렇게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집에 있는 프로즌 푸드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소스들 사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엄마가 이제 쿡을 해서 먹거나 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2살 이제 1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른들의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배워 나가면서 위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튼튼해져 가면서 이렇게 먹는 그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먹고 자라요. 그렇게 먹고 자라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80~90%는 남이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남이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죠? 공장에서 나온 음식,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기업체에서 나온 음식들이죠. 우리 뭐 CJ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든 음식들, 프로즌 푸드 같은 거 아니면 남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들, 그런 소스들, 그런 양념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거의 20대가 될 때까지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20대에 이제 집을 나가서 자기네가 혼자 살면 그 전에 엄마 아빠랑 먹었을 때보다 더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더 잘 먹을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가난하잖아요, 아이들이. 미국에. 네, 미국 아이들을 비교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한국 아이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 그때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많이 미국 아이들은 20대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먹는 게 이제 더 취약하죠. 더 안 좋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 그 몸에 우리가 이제 탁식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 독소라고 그러기 하면은 좀 무섭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 이게 무슨 차이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든지 공장에서 만든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에는 내가 마늘을 넣고 소금을 넣고 그죠? 내가 마늘을 넣고 소금을 넣고 뭐 올리브 오일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깨를 넣고 플렉시드를 넣고 치아를 넣고 뭐 햄프를 넣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음식하고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종합해서 이렇게 넣는 그렇게 만든 음식 말고는 거의 이렇게 해서 만든 음식이 우리 몸에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이제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지만은 내 아이가 자라서 또 내 아이도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걸 그렇게 많이 보고 자라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아이들은 음식을 하는 걸 많이 보고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을 못 만들잖아요. 이 아이들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어릴 때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도 그렇게 남이 만든 음식을 적게 먹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내 아이가 낳은 아이가, 내 손녀나 손자가 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를 물려가면서 우리 DNA가 어떻게 바뀌어요? 저는 이제 과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일이고 이 상상이 넌센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꼭 과학자가 아니어도 무슨 뭐 막 검사를 해서 무슨 요소가 있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국 그 무슨 연구소에서 자폐 아이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그 쥐 속에다가 플라스틱이 쥐가 머리에 뇌에 플라스틱이 있는 쥐들이 자폐를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그 플라스틱을 임신한 쥐에다가 삽입을 했더니 그 자폐 베이비, 마이스 베이비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가 자폐가 나왔다는, 자폐를 가진 새끼가 나오더라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미세, 그 플라스틱,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아직 많은 그 자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연구들에 아직까지도 자폐는 정확하게 자폐 원인은 안 밝혀졌잖아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메디컬 에어리아에 있는 과학자들, 이런 뭐 바이올로지 쪽에 있는 과학자들, 그다음 파머시 저쪽 약 제약회사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 60%는 이제 지네릭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 유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건 우리 DNA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3, 40% 정도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따지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DNA도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제가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많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되면 그죠? 조금씩 축적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쥐한테 플라스틱을 삽입을 했더니 뇌에 그게 쌓이면서 그 새끼 쥐가 자폐쥐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DNA로 봐야 돼요. 환경적인 걸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는 그걸 DNA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네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네릭이라고 환경 저기 뭐야 그 우리의 그 우리 몸에서 유전이 돼서 나왔다고 하는 그 많은 그 근거가 되는 게 보통 집 안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자폐 아이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자폐 아이가 더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오고 나머지 아이들도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살짝 그런 사회성이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그 뭐죠? 집중이 그 어텐션이 주의가 너무 많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내로하게 집중이 되면 공부는 굉장히 잘하죠. 아이들이. 공부는 굉장히 잘하지만은 사회성에서는 살짝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텐션에 있어서 그 한국에 있는 염은환 소장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분이 깊이와 있고 넓이가 있다. 양은 똑같은 것 같다 그러셨어요. 양은 똑같은데 어텐션이 양은 똑같은데 깊이 그죠? 포커스죠.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을 하면 옆에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산만함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산만함이 없어진다는 건 옆에의 소리 자극이라든지 옆에의 그 센소리 자극들을 아이들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센소리 기관이 샷다운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만일에 자기가 게임을 한다든지 자기가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를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 이게 깊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회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게 깊지 않은 아이들이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산만한 아이가 돼요. 저도 좀 그쪽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살펴요. 주위를. 까불어요. 그리고 막 어른들이 하는 거를 막 참견하고 어른들 말투를 흉내내고 이 아이들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애들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브로드해. 그래서 깊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막 공부를 그렇게 막 깊이는 못하지만 굉장히 산만해서 이 아이들은 또 반대의 장점으로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친구도 잘 사귀고 그다음에 훨씬 더 똑똑해요. 사회적으로 똑똑해. 아는 게 많아 아이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끔가다 하는 농담 그 예를 드는 게 우리가 3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요런 4살짜리 요런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저 녀석은 정말 IQ가 뭐냐 150은 넘을 것 같아. 막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막 어른들 관찰하는 것도 뛰어나고 아이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질 않는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은 게 제가 1학년 때 그 충격받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보다 저는 전교에서 막 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기는 잘하지만 그렇게 내가 날리던 만큼 동네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잘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내가 많이 산만하구나. 아, 내가 세상사에 너무 관심이 많구나. 세상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세상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요런 면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님한테 집에서 그렇게 극하는 것도 배우고 요렇게 배워가면 그 생활이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외식을 하고 나면 이런 음식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도 돌아가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들 다 문 닫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만큼 남이 밖에 나와서 먹어주는 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까?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우리 DNA도 바뀔 텐데, 그쵸? 환경적인 게 들어와서 우리 DNA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런 디서빌리티가 뉴로 디벨롭멘탈 디서빌리티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 가지고 발달해 가는 그 18살까지 그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뉴로 디벨롭멘탈 디서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이에티션 그 영양사도 아니고 음식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선생님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우리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우리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나마도 어릴 시절에 엄마가 매일같이 부엌에 가서 시장 가다가 부엌에 가서 매일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 다 건강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날 시장에 가서 시장 봐다가 그날 밥 해가지고 그날 먹었으니까. 뭐 음식이 좀 남아봤자 하루 정도만 뒀지 여름에는 뭐 하루만 놔둬도 다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생기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사다가 이렇게 쟁여놓고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선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올드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거는 아니지만은 점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세대 정도 되면 아예 집에 키친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키친이 그냥 아예 가볍게 우리 커피숍에 가면 있는 키친 정도? 싱크 정도 있고 가볍게 뭐 해 먹을 수 있는 이 정도지 거의 집에서 음식을 마이크로웨이브나 스토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했던 거를 뭐 시장 사다가 그렇게 해서 데펴서 먹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먹거나 오히려 식당에 나가서 먹는 음식을 그 식당 키친에서 만든 거니까 그걸 정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것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뭐 수비라든지 샐러드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사다가 냉장고 안에 냉동고 안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거를 꺼내가지고 데펴서 먹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음식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죠? 음식을 집에서 많이 쿡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음식하는 걸 아이들이 못 보잖아요.
그림이 안 나와져요. 키친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서서 음식하는 그 영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영상이 안 떠오르고 그냥 조용한 깨끗한 키친이 떠오른다든지. 그죠? 아이들이 배우고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치워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데 아이들이 아예 쿠킹이라는 이 자체를 아이들이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돼버리죠. 충분히 많이 관심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그 교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아이들이 티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쵸? 그 교사들 자신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교사들이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먹는 건 이제 유심하게 보잖아요. 미국은 제가 이제 미국 사회에다가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절대적으로 스쿨 런치를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미국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뭐 올드 글로리라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런 미국이 도대체 미국보다 더 부자지 않은 더 밑에 경제적으로 더 밑에인 나라들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라도 집에서보다도 더 영양 있게 프레시하게 만들어서 먹이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학교의 런치가 이런 런치일 수가 있느냐.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맥도날드 푸드보다도 못한 런치를 아이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공급을 하고 주고 또 엄마들이 패킹을 해도 런치를 싸줘도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가지고 먹어도 한 6, 70%는 다 뭐예요? 슈퍼마켓에서 산 패키지된 것들이고 뭐 샌드위치 정도만 이제 엄마가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스파게티 이런 걸 싸주면 또 아이들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뭐 돌려가지고 먹고 이런 걸 엘레멘터리 아이들은 어려서 그런 걸 못하고 세컨더리부터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죠 아이들이. 애들 다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미국의 점심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 30분에 가는 시간, 먹고 나오는 시간 다 합쳐서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많이 돼봐야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짧게 아이들을 만나서 그리고 미국에는 또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도 없잖아요. 한국은 쉬는 시간 10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사이사이에 간식도 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해서 5분 안에 싹 교실을 맨날 매 시간마다 교실을 바꿔가지고 다니잖아요. 한국은 선생님들이 움직이고 다니지만 미국은 학생들이 움직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대학생처럼. 그러니까 바빠요 아이들이 5분 동안. 그래도 뭐 이제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5분 동안에 할 건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빠도 막 걸어가면서 또 저기 뭐예요 그 락커에 들려가지고 책 바꿔서 또 그 다음 시간 가야 되고 막 이제 애들이 바쁘잖아요. 그냥 엘리멘터리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선생님하고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죠. 선생님이 뭐 데리고 화장실이나 가야 쉬고 리세스나 나가야 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를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간식을 사이사이에 먹을 그것도 없고 또 집에서 그렇게 많은 생과일, 생야채를 아이들이 많이 먹어보지를 못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그런 거를 뭐 예쁘게 잘 다듬어서 이렇게 싸주셔도 아이들이 가서 잘 먹지를 못해요 그런 거를. 그리고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 고스란히 남겨가지고 오든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번 음식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거든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문이 나오게 되고 질문이 나오면 이제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면 해결책도 나오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에 계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야 학교에서 런치를 해결해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너무 고맙고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런치를 먹는 거를 걱정을 뭐 애들이 온갖 영양을 다 먹진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국의 학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본 런치는 참 좋았어요.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프레시한 런치를 식당에서 바로 해야죠. 바로 나오는 음식같이 그렇게 퍼주시고 그 안에서 음식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은 굉장히 학교에서 그런 거 하나만큼은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다 이야기를 해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학교 런치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국 런치에 거기에 비하면 미국 런치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고 너무 슬퍼요. 미국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아침 대충 먹고 학교에 와가지고 하면 결국엔 낮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먹는 게 그런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 먹는 게.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뭐 또 이제 엄마가 피곤하거나 아버지가 피곤하거나 이래가지고 대충 먹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먹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링크 같은 거에 열량이 많잖아요. 캘로리가. 그냥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캘로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섭취를 하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낵 같은 거 먹으면서 칩스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참 걱정이죠. 굉장히 걱정이에요. 저는. 교육자로서도 걱정이고 또 특수교육에 있으니까 또 더 걱정이 되고 아,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의 이 지구를 끌고 가야 될 친구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유럽도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은 유럽도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생 고기를 못 보겠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그 소세지 같이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고 생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의 슈퍼마켓을 꼭 가보거든요. 몇 군데를 재밌어요. 그냥 가서 뭐 관광지 막 궁궐 같은데 막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저는 그냥 사람 사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도 뭐 맛집이라고 막 소문난 데 말고 그냥 이렇게 골목 깊숙이 있어 그 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데 이제 이런 데를 가보니까 제가 좀 음식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몰랐어요. 그랬는지. 근데 슈퍼마켓에서 가면 이제 차차히 이제 거기서 이렇게 봐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우리랑 비슷한 걸 먹는지, 이 나라에는 어떠한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유럽이 이상해요. 목초지가 많은데도 왜 그런지 좀 독일 가서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독일의 진짜 소세지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 소세지가 물론 이제 여기서도 홀푸드 마켓 같은 데서 파는 소세지들은 자기네가 아무 그런 거 안 넣고 프레저버티브스 같은 거 안 넣고 이제 그냥 생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얼음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그 나라도 이제 전부 다 고기들 그라운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이제 구워서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랬고 프랑스도 음식은 진짜 맛있기는 했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도 보니까 관광지에는 음식점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점 거기서 프랑스에서는 정말로 겨자 소스가 환상적으로 맛있어서 그 기억이 났었고 참 좋았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렌치 프라이즈도 겨자 소스에 찍어 먹고 모든 음식에 소스가 겨자인 거예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토마토 소스를 먹잖아요. 물론 겨자 소스도 먹지만 근데 그 겨자에 프랑스에서 먹었던 그 겨자 맛이 아닌 거예요. 여기 겨자는 엉터리인 거예요. 옐로우 그냥 머스타드고 근데 토마토 소스도 사실은 토마토로 만들었으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토마토 소스 먹으면서 우리가 진짜 토마토를 먹는다는 생각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뀐 거죠. 그런 것들 컨디멘트들도 그렇게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다른 유럽을 가서 먹는 거를 봤을 때 미국이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 쪽으로 이렇게 먹는 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먹는 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에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많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참 슬프고 특히나 밖에서 음식을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주고 그렇게 비싸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느낌이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너무 비싼데 음식이 종류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에 너무 과하게 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그러면서 음식값은 또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격세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하여튼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녹음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밤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